안녕하십니까. ISMS-P윈의 김창준 기술사입니다. 드디어 ISRM 정보보호 위험관리사죠. 자격증 취득 과정에 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리엔테이션 부분은 이전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SRM 과정 목차에 대해서 잠깐 먼저 살펴보면 정보보호 위험관리 계획, 본 강의이고요. 정보보호 관리의 이해, 위험관리 거버넌스,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ISRM 같은 경우는 좀 이론이랑 문제랑 좀 매칭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론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 위주로 나오는데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ISMS P향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론 플러스 이 ISMS P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 ISMS P만 해도 양이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ISRM 강의에서 다 다루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ISMS P 플러스 이런 위험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 그리고 어, ISMS P에서도 잘 다루지 않는 이런 법들, 정보보호 산업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런 ISMS P를 이제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ISRM 이 강의에서는 제가 정보보호에서 다양한 역할을 했잖아요. 컨설턴트도 해보고 그리고 음, 정보 보안팀의 기획이나 관리나 운영도 해보고 그리고 팀장이나 CISO 역할을 하면서 다양하게 겪었던 그런 실무 그리고 어떤 의사 결정 그런 것들을 좀 녹여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고자 한다 하는 그런 이제 핵심 이론은 당연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이런 이제 실무적인 이 정보보호 이 문화에 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1회 대비 강의입니다. 사실 강의가 조금 더 시험에 히트, 이 적중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실제 시험에 응시를 하면서 문제를 풀고 또 그 해당되는 부분을 또 강의 교환에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히트율이 당장은 좀 낮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샘플 강의라던가 샘플 강의가 아니라 이제 샘플 제공됐죠. 그리고 가이드 제공됐죠.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이 교환을 만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ISRM 시험을 계속 보면서 추가되는 부분을 이 토픽 강의로 이어나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강의에 사실 적중을 뭐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문제를 출제하는 게 아니라 이 출제위원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예지력이 있진 않습니다. 나름대로 이 CPPG, ISMS-P 이런 과정에 이 강의 경험과 문제, 출제, 풀이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SRM 강의를 하면 이 관련되는 부분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 ISMS-P의 인증 기준 2 그리고 접근 통제 그리고 정보보호 시스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특강으로 이 ISRM 강의에 포함해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커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보보호 관리의 이해, 정보보호, 정보 자산이 지금 현대에 어, 이런 플랫폼 사업, 그리고 온라인 사업, 이런 사업들에서 많이 쓰이고 있죠. 이런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고, 이걸 관리한다는 거는 이제 체계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소 조금, 음, 쉬운 내용이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OT에서 1, 2, 3이 별도로 10점씩 10문제씩, 20문제씩 있죠. 그리고 2와 3이 별도로 10문제, 3이 또 별도로 10문제가 이렇게 4, 5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원의 내용이 또 4단원에도 이렇게 심화로 출제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여기 이게 주어진 목차는 아까 출제 기준에 따라서 수립한 목차입니다. 사실 이 자격증 자체가 조금 급조된 느낌도 약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 관리라고 하는 게 조금 이제 추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차가 뭐 MEC적으로 누락되는 거 없이 중복되는 거 없이 깔끔하게 된 건 아닙니다. 사실 뭐 정부의 10만 뭐 보안인 양성 뭐 이러면서 좀 급조된 면이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내용이 사실 이렇게 이제 1단원, 4단원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제가 이걸 1단원에 넣을까, 4단원에 넣을까, 중복되지 않나, 나름대로 최대한 에미시하게, 분류는 했지만, 조금 뭐, 나이스하게, 되진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CPPG 같은 경우는 뭐, 분류 기준이 괜찮죠. 전통이 있는 자격증이고, 그렇기 때문에, ISRM은 약간 그런 부분이 이 태생적으로 아직은 조금 걸음마 단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보보호의 정의 그리고 이해, 목적과 특성, 개념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조직의 법적 준수해야 할 보호 대상을 선정하는 부분, 조직 이의 같은데 목차가 의로 이렇게 어, 출제 기준상 정해져 있습니다. 준용을 했습니다. 최대한. 보호 대상의 정보보호 요구사항 파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시험 범위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IT, 이 정보 기술을 할 때 나오는 부분입니다. 데이터는 가공되지 않는 원시 상태의 사실이나 값이죠. 그래서 그 자체로는 의미가 크지 않다. 이렇게 막 널브러진 여러 가지 정보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가공을 해야지 이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이 가공하는 과정이 이제 처리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하여 의미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이 처리이다. 처리 과정을 거쳐 특정 목적에 가공된 데이터가 정보이고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한다. 데이터는 현실 세계에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수집된 단순한 사실이나 값이다. 가공되지 않는 원시 상태, 그래서 러 데이터라고 하죠. 음, 양이 많겠죠. 그리고 양질의 데이터가 아니라 뭐 좀 쓰레기 데이터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죠.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 상태. 사례로는 뭐 시간당 기온 측정치, 제품 검색 기록, 고객 주문 내역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처리는 데이터를 정보로 변환하는 과정,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컴퓨터나 인간에 의해서 수행이 된다.
그래서 통계 분석, 데이터 마이닝, 뭐 올랍, 온라인 분석 처리,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보로 변환이 되는 거죠. 특정 목적이나 의도에 맞게 데이터를 가공 처리한 것이죠. 일은 아니고요. 데이터를 처리한 결과물, 의사결정에 유용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감소한다. 그래서 이런 기온 측정치는 평년 기온, 이렇게 뭐 에버리지이죠, 평년. 그리고 제품 검색 기록은 관심 있는 제품 목록, 고객 주문 내역은 매출 보고서,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기상 예보, 일기예보를 할 수도 있고, 관심 있는 제품 목록의 공급을 늘릴 수도 있고, 매출 보고서를 가지고 어떤 이제 성과 평가를 하고, 어, 필요한 부분에 이 자원을 이제 배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정보라는 것을 초월해서 이제 지혜라고도 하죠. 이제 위스덤, 위스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이제 하기도 하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정보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정보 보호는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발생하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수단이나 행위를 말한다. 정보 보호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인증성, 부인 방지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보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보 보호의 이제 요소라고 하죠. 세 가지만 하면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기무가 이렇게도 하고 뭐 5가지, 뭐 7가지 늘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뒤에서 또 볼 거고요. 정보 보호와 비교되는 개념이 정보 보안. 거의 뭐 유사어로도 쓰이기도 하고 조금 더 세분화하면 또 차이점이 있기도 합니다. 정보 보안은 주로 기밀성 유지에 초점을 맞추며 사람에 의한 고의적인 정보 유출, 파괴, 변조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는 좁은 개념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두 개념이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 비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보 보호,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뭐 프로텍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발생하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수단이나 행위. 정보 보안은 비밀성, 기밀성에 초점을 두고 고의적인 정보 유출, 파괴, 변조에 대응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좀 방안이라고 보면 되죠. 정보 보호는 어떤 보호되는 상태, 어떤 체계, 이런 걸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목적,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보장, 인증성, 부인 방지, 제공, 자연재해나 실수에 의한 침해 대응을 포함한다. 이 정보 보안은 비밀성,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보 보호는 이런 방안뿐만 아니라 이런 보장, 이런 체계를 의미한다. 조금 이거는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시스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액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거의 두 개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보보호는 더 넓은 개념으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종합적인 접근이고요. 정보 보안은 기술적 측면에서 보안 대책에 중점을 둔다. 물론 정보 보안도 관리적인 부분도 중점을 두기도 합니다. 뭐 이런 개념적인 부분이 있다. 너무 이 부분을 0 아니면 1처럼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개념 이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보호, 정보보안의 목적. 아까 이제 요소라고도 했죠. 이 목적을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크게 3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인증, 부인 방지성, 책임 추적성을 보호 목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런 목적들은
조직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고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며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 정보 자산은 이제 뒤에 나오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서버, 뭐 네트워크 시스템, 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뭐 웹, 와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미들웨어뿐만 아니라 또 뭐 PC나 뭐 데스크탑, 뭐 그리고 이제 개인 정보,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죠. 여기에 뭐 사용자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보 자산이다. 그래서 어떤 이제 시스템이 마비가 되면은, 요즘에는 이제 시스템이 거의 이제 온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한 손실이 발생을 하겠죠.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이제 고객들의 클레임은 높아지고, 고객들이 이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게 필요하고, 또 이런 부분이 법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법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한 대책을 수립해서 이런 정보 보안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정보 보호 목적, 기밀성, 컨피덴셜리티, 비밀성,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뭐 그게 그거죠, 사실. 그래서 인가된 사람만이 알 필요성, 이게 need to know죠? 에 근거하여 시스템에 접근해야 한다는 특성, 스니핑, 도청, 이런 공격이 있는 거죠. 스니핑, 개가 킁킁 냄새를 맡는 것처럼 엿보기, 이런 거죠. 도청도 우리 전화나 이런 것들 도청하는 거 몰래 듣는 거죠. 그래서 비밀, 같은 것을 몰래 들어서 뭐 폭로를 한다거나 뭐 유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겠죠. 정보는 소유자의 인가를 받은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인가되지 않은 정보의 공개는 반드시 금지한다. 대책으로 암호화, 스니핑 도청돼도 해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산 분류, 이 자산 같은 것들을 뭐 이 보안 등급을 나눠서 이 중요도를 지정을 하면 중요도 평가를 하면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이 접근 통제 수준을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화벽도 음, 이런 통신을 하는 것, 서비스를 하는 것을 차단을 하면서 이런 접근 통제를 통해서 기밀성을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무결성, 인테그리티, 정보의 내용이 불법적으로 생성 또는 변경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는 특성, 위변조 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중간자 공격, 이게 이제 MI, Man in the Middle Attack, 어, in the Middle, MIMT? 이 약자는 좀 잊어버렸네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간자 공격에 대한 부분을 음, MITM이네요. Man in the 약간 좀 어색했어요. 그래서 저도 MITM 예, Man in the Middle Attack인데 Man in the Middle 더를 또 했었군요. 어쩐지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채기 뭐 이런 것들이죠. 어, 그리고 바이러스 이 정상적인 프로그램에 삽입돼서 위변조를 하는 거죠. 해킹도 마찬가지로 해킹할 때 어떤 뭐 프락시 도구를 통해서 이 요청에서 이 실행되는 부분에 가로채는 거죠. 그래가지고 위변조를 해서 뭐 실행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
대책은 접근 제어, 메시지 인증 등을 통해서 변경 위험을 탐지, 복구할 수 있는 침입 탐지, 백업, 직무 분리 등이 있다. 그래서 IDS 이런 것들이 이제 침입 탐지 시스템이고, 백업을 한다는 거는 보통 원래의 부분을 이제 웜 디스크 같은 곳에 하는 거죠. write once, read many 이런 디스크에 하면은 원래 이제 운영되는 데이터는 위변조가 돼도 이런 웜 디스크 같은 경우는 위변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직무 분리는 사람에 관한 부분인데 사람도 이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분리해서 위변조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가용성, 어베일러빌리티. 정보 시스템은 정당한 방법으로 권한이 있는 주어진 사용자에게 정보 서비스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정보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인가된 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장애가 안 난다고 보는 거죠. 나면 안 된다. 그래서 디도스, 재해 사고 이런 게 되면은 가용성이 침해가 되는 거죠. 디도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제 희생자, 빅팀을 정해놓고 다양한이 아니라 이제 다수의 이 봇들을 통해서 공격을 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세션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초과해서 다운시키는 거죠. 재해 사고 같은 경우도 전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력이 공급이 안 된다거나 누수가 있다거나 화재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 인명의 사고 인재도 포함이 되는 거죠. 어떤 이제 실수라던가 그런 것들은 이제 휴먼 에러라고 하죠. 휴먼 에러. 데이터의 백업, 이중화, 물리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 등 보안 기술이 대책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백업을 하면은 주가 장애가 나도 이제 부가 테이크오버 대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중화도 마찬가지고 백업 같은 경우는 사람에 의한 백업,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복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액티브 스탠바이, 다양한 방법이 있죠.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 이런 것들은 아까 그런 화재나 누수나 다양한 장치가 있고 전력 생산할 수 있는 기계라던가 그런 게 있고 보안 요원을 둘 수도 있고 이런 출입 통제 그리고 어떤 장비 반출입을 통제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인증, 어텐티케이션, 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객체의 자격이나 객체 내용을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특성. 그래서 정보에 접근하려고 할 때 권한이 있는 객체이냐, 자격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 인증, 메시지 변조. 이거는 이제 도용을 하는 거죠. 부정 인증. 메시지 변조 이런 거는 이제 메시지를 위변조하는 거죠. 그래서 무결성이랑도 조금 관련이 있는 거죠. 도용뿐만 아니라 이제 우회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사용자가 정말 그 사용자인지 시스템에 도착한 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온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사실 그래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에 어느 정도 얘네들도 조금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인증 메시지 변조하면은 부정인증은 기밀성이랑도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메시지 변조하면 무결성이랑도 관련이 있고 그렇죠. 조금 더 세분화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인 방지 인증은 이제 authentication, 부인 방지성은 non repudiation. 송신자가 송수신 사실에 대한 행동을 추적해서 부인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특성. 그래서 오리발 금지 이거죠. 서명하고 서명 사실 부인, 서명 안 했어요. 이렇게 전자 서명 이런 것들 대책이 될 수가 있다.
전자서명, 뭐 PKI 생각하시면 되죠? 개인 키와 공개 키가 나눠져 있어서 이 서명한 사실을 이 공개 키 기반 인프라에서 어, 부인하면은 그 증거가 남는 거죠. 책임 추적성, accountability. 개체 행동을 유일하게 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특성, 추적성 미흡, 추적 회피.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로깅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부인 방지, 억제, 결함 분리, 침입 탐지 예방, 사후 복구와 법적인 조치. 그래서 책임 추적성, 로깅.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항상. 포렌식 생각하시면 되죠? 포렌식. 그래서 부인 방지는 또 여기랑 또 포함이 되는 거고, 아까 이 부인 방지가 또, 기밀성이랑 또 무결성이랑 또 어느 정도 관련이 있겠죠. 이렇게 다섯 가지 요소, 그 중에 세 가지가 메인이다. 나머지 세 가지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겠죠. 여기 있는 거는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앞에 장에서도 이제 보지만 중요하지 않은 거는, 조금 말씀을 덜 드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별표를 치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어, 기업 경영과 정보 보호, 이런 것도 조금 이제 뜬구름 잡는, 이야기죠. 뭐 그렇지만, 내용이 있으니까, 강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정보 보호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호하는 기술적 관점에서 설명이 되었으나, 이는 기업 경영에 미치는 정보 보호의 기여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보호 기술 전문가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CISO는 최고 경영층에게 정보보호의 역할과 가치를 경영적 관점에서 설명해야 한다.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래서 사실 이 정보보호, 우리가 사실 이제 보안이라고 하죠. 보안에는 물리보안, 기술 보안이 있지만 물리보안은 일반적으로 그냥 시설 관련된 부분이고, 이 보안이 이제 기술자라고 좀 폄훼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좋은 의미의 기술자가 아니라, 뭐, 산업공상 그런 것처럼 좀 생각이 됐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경영 관점에서, 봐야 된다. 뭐, 경영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경영자의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정보 보호가 이제는 기술적 개념을 넘어서 기업 경영과 비즈니스 성과에 기여하는 전략적인 요소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보안은 강력한 규제가 있는 분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법규, 평판, 재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뭐 ISMS 인증 취득 의무 대상자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ISMS가 이제 의무이죠. ISMS P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자율입니다. 뭐 간단하게 하면 ISP 기간통신 사업자,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 직접 정보통신 시설 사업자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상급 종합병원 그리고 뭐 대학 뭐 자세한 거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1,500억 원 이상 여기서 뭐 이용자가 100만 명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0억 원 뭐 이럴 때 해당이 되겠죠? 최근에는 이 과징금이 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과징금. 사실 정보 보호를 잘해야 되는 게 정보 보호 관련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정보 보호를 잘해서 돈을 벌겠죠. 그렇지만
정보 보호로 인해서 한번 볼게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여기 보면은 음, 개인정보보호법 66조에 따라서 이런 뭐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들을 집행한 아니 부과한 부분을 음, 공표하고 있죠. 제가 갑자기 어디서 있는지 개인정보보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두 개 사업자인데 과징금이 이제 장난이 아니에요. 1억 3,700만 원. 뭐 이름은 이야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6,100만 원. 이런 부분 여긴 작은 거예요. 좀 다른 데도 좀 볼게요. 이게 제재한 부분인데 카카오페이 애플에 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죠? 83억 원이면은 사실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벌어요, 이거? 그렇지만 이 정보보호에서 이런 과징금을 낸다면 엄청 이제 기업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재무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순천향대학교랑 경성대학교 과징금을 냈네요. 음, 예, 과징금이 이제 무서운 게 왜 그러냐면 매출에 이 3%까지 과징금을 내죠. 그래서 요즘에 공공기관도 과징금 뭐 4억 8천, 2억 2천. 요즘 같은 때 다 지금 1억 벌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잠깐 보면 어, 이런 과태료, 과징금 이런 부분도 근데 조금 시험에 ISRM의 샘플 문제에서는 조금 나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나오는 게 조금 일반적인 아주 중요한 내용이 좀 나오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뭐 3천만 원, 뭐 ISMS 인증을 안 받았을 때 3천만 원, CISO 뭐 지정을 안 했을 때 뭐 이런 부분이 좀 나오긴 하는데 잠깐만요. 과징금 여기 있죠. 이거는 제가 이제 아이고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것보다 한번 보기 위해서 과징금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기업에서 과징금이 70 몇 억인가 했던 것 같아요. 메타 뭐 이런 거 말고 이제 최근에 음, 여기 골프존 같은 경우도 75억의 과징금이 지금 부과가 됐죠. 뭐 221만 명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고 해서 매출의 1%. 이 개정한 게 이게 사실 75억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과태료는 뭐 540만 원 이거는 뭐 작지만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이익의 3%가 아니라 매출액의 3%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인가요? 삼성전자 매출액이 한 400조 되나요? 음, 삼성전자
매출액이 지금 300조 정도 되죠? 300조.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30조, 3조, 9조, 9조까지도 낼 수 있는 건데, 야, 진짜 뭐 분기에 9조 보는 거는커녕 뭐 요즘에는 엄청 적자도 나는데 엄청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는 뭐 그냥 회사 뭐 잘리고 말고 그런 문제가 아니죠, 지금. 엄청나게 심각하다. 그리고 과징금 이게 이제 더 이상 뭐 이 시스템 도입해야 됩니다. 뭐 안 하면은 뭐 과징금 매출의 3%입니다. 그러면은 뭐 다른 쪽에서 뭐 협박한다. 뭐 시스템 도입하고 싶어서 협박한다. 뭐 사람 뭐 채용해야 됩니다. 협박한다. 이제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몇십억이 과징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점점 더 이런 규제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 경영 측면에서 지속적 성장, 고객 가치 창출. 가치를 창출하는 거는 뭐 되게 편의성 있는 뭐 보안 수단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뭐 위법 회피 중요하죠. 조직과 사업의 위험을 완화한다. 그리고 기업 차원의 위험인 보안 위험, 평판, 경쟁력 약화, 법규 위험, 재무 위험. 이제 잘 안 지켜졌거나 뭐 유출 등이 발생했을 때 이런 위험들이 커지고 있다.